이번에는 저희가 2번 홀로 자리를 옮겨봤습니다. 중간에 해저드가 있는 파5 홀인데요. 이병윤 프로가 이번에도 투혼 공략을 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아까하고 생긴 건 좀 비슷하게 생겼네요, 홀이. 네. 가운데 이제 줄 쳐진 거 빼고 그 줄이 해저드죠. 네. 네, 해저드다 보니까 근데 사실 거리상으로 봐도 뭐 또 내리막이고 아까 같은 뒷바람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투혼을 공략을 해도 돼요. 그래서 투혼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거리를 보내야 돼요. 거리를 보내는데 한번 제가 공을 강하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방향을 약간 좌측을 보고 오. 네, 굉장히 세게 쳤는데요. 네. 굉장히 오른쪽으로 가죠. 그렇네요. 보통은 이제 내가 힘을 주고 좀 공을 강하게 쳐야지라고 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이런 네. 결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상체가 네. 너무 이게 빨리 달라들다 보니까 릴리스하는 타이밍을 잊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조금 그래서 이제 훅이 너무 슬라이스가 난다는 거를 좀 의식을 해서 다시 네. 샷을 하는데 네. 샷. 예, 근데 또 이렇게 감기는 경우도 또 생겨요. 아. 근데 또 여기서는요, 또 특히나 이런 홀 같은 경우는 아까 보시다시피 중간에 해저드가 있었죠. 네. 해저드가 이게 중간에 갈라져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약간 빗 맞았는데 잘 맞으면은 충분히 해저드도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 이 드라이버 잘 맞아놓고 해저드 빠지면 정말 기분 나쁘죠. 그렇죠. 정말 화가 납니다. 예, 그래서 이 공략이라는 거를 항상 필수로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투혼을 할 수 있지만 그리고 거리상으로도 얼마든지 내가 투혼을 공략을 해서 버디 찬스를 만들 수 있지만 우선 1번이 공략이에요. 내 스코어를 지켜야 됩니다. 자, 아까와 같은 홀에서는 과감하게 장애물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좀 과감하게 샷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과 같은 홀에서는 과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 주신 분이 있거든요. 여기에 네.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시아레드님께서 파5에서는 그러면 드라이버보다 유틸리티나 우드로 티샷을 하는 게 더 좋은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아, 정말 좋은 딱 절묘한 타이밍에 질문을 주셨어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드라이버 항상 여러분들께서는 보면은 저도 이렇게 같이 라운드를 돌 때 항상 티샷을 드라이버로만 하는 경우를 좀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드라이버가 안 맞아서 우드로만 치는 경우는 있는데 드라이버 치신 분들이 가끔 우드로 안전하게 치겠다고 생각을 해서 우드로 치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과 같은 홀에서 그리고 좀 드라이버가 좀 위험하다라고 하는 홀에서는요. 이런 홀에서는 드라이버보다는 3번 우드를 제가 적극 추천을 해드립니다. 금방 질문 주신 시아레드님처럼 네. 3번 우드를 추천을 해드려요. 파5지만 중간에 해저드가 있고 드라이버가 너무 잘 맞아도 해저드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3번 우드 티샷을 이병윤 프로가 추천하는 거죠. 네. 근데요. 3번 우드가 그래서 제가 한번 왜 3번 우드로 티샷을 하지 않느냐고 질문을 이렇게 역으로 해드리면 3번 우드가 어렵다고 치기가 하세요. 어렵잖아요. 3번 네, 우드는. 맞아요. 네. 차라리 드라이버가 낫지 괜히 안전하게 3번 우드로 티샷을 했는데 오히려 오비가 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냥 드라이버가 낫더라고요. 드라이버를 뭐 가볍게 치는 게 더 좋습니다. 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3번 우드는 사실 이제 보통 우리가 연습을 많이 할 때 바닥에 놓고 치는 샷이죠. 그렇죠. 그렇죠. 페어웨이 우드이기 때문에 바닥에 놓고 치는 샷입니다. 그래서 바닥에 놓고 칠 때는 우리가 치던 대로 그렇게 치면 되지만 이런 티샷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좀 조정이 좀 필요로 해요. 좀 이거를 드라이버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치면 되는데 사실 3번 우드 들고 드라이버다라고 또 생각하기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셋업을 조금 드라이버와 같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이 티 높이인데요. 드라이버만큼 티를 이렇게 높게 꽂으면 또 미스샷 나올 확률이 많죠. 네. 예, 항상 바닥에 놓고 쳤던 이 클럽인데 이렇게 티가 너무 높게 올라와 있으면은 이 클럽 헤드의 윗부분, 이 크라운이라고 하는 이 윗부분에 공이 맞으면서 자, 이 윗부분 있죠. 이 윗부분에 공이 맞으면서 공이 또 너무 높게 뜨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티 높이는 자, 제가 드라이버 티 높이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 네. 같은 경우는 이 드라이버 티 높이가 지금 보시면은 이 클럽 헤드 위쪽에서 공이 살짝 한 반 개 정도 올라와 있죠. 예, 반 개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딱 편하게 놨을 때. 그러면 우드도 마찬가지예요. 우드 티 높이도 이렇게 놓으면은 이제 공이 이게 우드가 이제 헤드가 얇기 때문에 공이 더 많이 올라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반 개 정도 올라오는 정도로 딱 맞춰놓고 셋업을 해주세요. 네. 예, 이러면은 예, 아까 드라이버와 같은 그런 공 높이가 되죠. 네. 네, 이렇게 해서 티 높이를 맞춰주시고요. 자, 이렇게 티 높이를 맞췄으면 이제 셋업인데요. 우리가 보통 바닥에 놓고 페어웨이 우드를 칠 때는 공 위치가 이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왼발 뒤꿈치 안쪽 선상이죠. 네. 그렇죠. 근데 페어웨이 우드는 그거보다 약간 안쪽에 놓고 샷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3번 우드 티샷을 할 때는 드라이버 공 위치로 똑같이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생각을 하시고 샷을 하세요. 그래서 페어웨이에 놓을 때처럼 이 왼발 뒤꿈치 안쪽 선상보다 더 안쪽이 아닌 왼발 뒤꿈치 안쪽 선상에 맞춰서 이렇게 안쪽 선상에 맞춰서 셋업을 해주시면 돼요. 드라이버 셋업하고 공의 위치가 같은 거예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같은 거죠. 네. 네, 그러니까 페어웨이 우드지만 티샷을 할 때는 드라이버 위치에 공을 놓고 이렇게 스윙을 하시는 게 그래도 좀 공이 약간 떠 있는 형태로 떠 있는 형태에 있으면서 그 공을 쓰러치기가 굉장히 네. 쉽습니다. 이런 3번 우드 티샷의 공의 위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아마추어 분들이 많이 모르셔서 더 티샷이 어려웠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게 그만큼 안쪽에 있으면은 아무래도 이제 페어웨이 우드다 보니까 공을 바닥에 놓고 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좀 박아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박아치면서 또 잔디를 쓰는 형태의 박아치는 바닥을 이렇게 딱 치는 박아치는 경향도 있고, 또는 또 박아치는 걸 또 너무 의식해서 이렇게 들어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 공 위치를 드라이버 위치에 해놓고 샷을 하면은 내가 항상 그 드라이버 스윙을 해왔던 그 느낌 그대로를 이 3번 우드로도 연결을 시키실 수가 있게 돼요. 즉 바닥에 놓고 쳤던 그런 느낌이 아닌 공을 좀 더 쉽게 쓸어치는 형태로 샷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샷을 해봐야겠죠. 네. 그래서 지금 이와 같은 셋업 가지고 제가 샷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험한 코스면 그리고 앞에 해저드가 있으면 네. 또 굳이 내리막도 거리가 있어요. 내리막도 있죠. 그리고 굳이 굉장히 좁아요. 좁죠. 맞아요. 페어웨이가 네. 좁아요. 그리고 오른쪽이 많이- 페어웨이인 줄 알고 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아, 좁네요 그럴 수도 지금 보니까.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많이 나가도 그렇게 빠져요. 그렇죠? 네.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 이런 홀에서는 3번 우드를 잡으셔야 돼요. 네. 네. 네, 샷을 해보겠습니다. 오, 오, 샷. 샷. 잘 날아가는데요. 네, 와, 안전하게 좋습니다. 이렇게 페어웨이에 떨어지게 되죠. 캐리로 237, 237m를 보내면서 페어웨이 안전하게 갔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티잉 그라운드에서 티샷 하면 드라이버만 고집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3번 우드를 활용을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조금 안전하게 내가 과감하게 할 때는 과감하게 하지만 정말 안전하게 해야 될 때는 확실하게 내 스코어를 지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안전하게 플레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팝5 그 실시간 질문이 좀 더 올라와가지고요. 하나만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네, 리지또님께서 페어웨이가 좁은 파5홀에서 티샷을 드라이빙 아이언으로 공략을 하려고 하는데 드라이빙 아이언의 티 높이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드라이빙 지금은 3번 우드였고요. 네, 지금 3번 우드죠. 네. 드라이빙 아이언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좀 유틸리티하고 좀 비슷하게 생겨서 제가 유틸리티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드라이빙, 그러니까 아이언이지만 드라이빙 아이언인 거잖아요. 네, 드라이빙 아이언이 좀 유틸리티하고 조금 약간은 비슷하게 네, 생겼어요. 솔이 더 넓죠? 그렇죠. 솔이 비슷합니다. 조금 더 좁을 수도 있어요. 드라이빙 아이언은 약간 아이언 쪽에 좀 가깝고 네. 이 유틸리티는
약간 우드 쪽에 좀 가깝다고. 그렇죠. 일반 네. 아이언과 유틸리티의 사이 정도의 뭐 그 수명 정도로도 정도? 볼 수도 있죠. 네네. 네, 그래서 아이언 저는 딱 이렇게 돼요. 아이언이나 드라이빙 아이언 같은 경우는요. 공이 우리가 잔디에 놓고 페어웨이 잔디에 있는 공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살짝 공이 좀 올라와 있으면은 우리가 좀 심리적으로 편안하지 않나요? 편해요. 편하죠. 네. 예, 공이 좀 묻혀 있으면은 좀 뭔가 불안합니다. 왠지 뒷땅을 칠 것 같고 또는 뒷땅이 웃어서 또 탑볼도 나오고요. 그렇지만 공이 이렇게 잔디 위에 진짜 딱 서 있으면은 아주 편합니다. 그 정도 높이로만 티를 꽂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아이언이든 드라이빙 아이언은 이거를 같이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파3에서 보통 아이언을 많이 잡는데 파3에 그 쇼티를 꽂는 그 정도라고 생각하면 좋을까요? 네,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예외적인 부분은요. 드라이빙 아이언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각이 좀 서 있겠죠. 예, 긴 클럽이다 보니까 탄도가 좀 낮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탄도가 좀 낮은 편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맞게 티를 조금 더 높게 꽂으셔도 무관합니다. 그 티를 높게 꽂으신 만큼 공이 치는 내가 평소에 섰던 위치보다 조금은 더 왼발 쪽에 놓고 이렇게 셋업을 해주시는 것 또한 괜찮아요. 내가 평소에 이만큼 섰다 그러면 조금 더 왼발 쪽으로, 평소에 이만큼 섰다 그러면은 조금은 공 한 반 개 정도, 공 반 개 정도 한 왼발 쪽으로 놓고 이렇게 셋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샷을 해주시면 그래도 좋습니다. 제가 한번 쳐볼까요? 네. 네, 우드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샷을 왼발 쪽에 놓고 쳐볼게요. 네. 샷? 약간 왼쪽이긴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네. 하면 아무래도 이제 공을 좀 탄도를 띄우기도 좋고요. 그리고 티를 꼽는다는 건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티를 꼽고 공이 좀 살짝 떠 있는 느낌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느낌을 만들어 놓고 치면은 좀 심리적으로 아마 편하시고 좀 미스샷 확률을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한 가지 질문 좀 더 드릴게요. 네. 네. 질문들이 계속 많이 뭐 올라오고 여러 가지 있네요. 주셔도 됩니다. 시간 관계상. 네, 도담인문님께서 슬라이스가 심합니다. 파5 홀은 첫 샷을 더 멀리 보내려는 부담감 때문에 힘이 더 들어가서 슬라이스가 더 심해지는데요. 이럴 때는 과감하게 방향을 왼쪽으로 아예 보고 해도 좋을까요? 하셨어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네, 이병윤 프로가 사실은 슬라이스 고쳐주기 위해서 엄청 레슨을 많이 해주셨죠. 정말 많이 했습니다. 네, 그 왼쪽으로 확 보고 서는 게 답이 될까요? 네, 이게 답이 될 수도 있고요. 음. 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그분의 이제 상황에 따라 그거를 좀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당장에 내일 라운드가 잡혀 있고 그리고 스코어를 내야 되는 상황이고 내가 민폐를 보이면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하루 만에 그런 슬라이스 공이 휘는 거를 잡는 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스윙을 잡는다는 거는 습관을 고친다는 거기 때문에 이 습관이 하루 만에 절대 안 고치시죠. 네, 그래서 과감하게 그냥 좌측을 겨냥을 하세요. 그럴 때는 좌측을 만약에 이런 홀에서도 마찬가지 내가 슬라이스가 너무 많이 난다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좌측을 겨냥을 하세요. 네, 지금 좌측에 해저드가 있잖아요. 네. 근데 해저드가 있다고 해서 이거를 조금만 보게 되면은 조금만 좌측을 봐야지라고 하면은 물론 그것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조금 더 저는 그냥 과감한 걸 좀 선해드리기 때문에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이 되다 보면 이 스윙에도 자신감이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이도저도 아닌 스윙이 나오면서 결과가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 스윙을 믿고 나는 슬라이스가 난다. 그냥 과감하게 좌측을 보고 샷을 해서 내 슬라이스 스윙대로 샷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 그렇죠. 네, 오른쪽으로 조금 더 휘어서 네. 공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네. 네, 조금 슬라이스가 덜 걸리긴 했지만 이렇게 과감하게 좌측을 보고 치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이런 시간을 너무 길게 가져가다 보면은 사실 해결이 안 됩니다. 반대로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이 휘는 이제는 안 휘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스윙을 하다 보면 이 휘는 각이 점점 더 커지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휘었던 게 두 번째는 엄청나게 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이거를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좌측을 공략을 하라고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내가 스윙을 고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 고쳐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오른쪽을 보고 치세요. 그냥 오. 네. 오른쪽을 보고 이건 또 아예 반대 방법이네요. 예, 역으로 생각을 네. 하셔야 됩니다. 네. 오른쪽으로 봐야 내가 오른쪽으로 공이 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너무 강하게 가지고 샷을 네. 할 수 있기 때문에 치면서 나도 모르게 이거를 확 감게 돼요. 이런 식으로. 네. 네, 감는 스윙이 나옵니다. 그런데 처음에 한두 번은 아직은 그게 몸에 습관이 안 배다 보니까 뭐 슬라이스로 오비가 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런 스윙을 고치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때는 이런 스코어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냥 오른쪽을 보고 내가 훅을 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샷을 한번 해보시면 네. 슬라이스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자, 좀 과감하게 생각을 역발상까지 해서 고쳐보라는 얘기셨고, 네. SHK님께서 이런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드라이버보다 3번 우드 거리가 더 많이 나오는 사람은 이 티샷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셨어요. 드라이버보다 3번 우드가 많이 그러니까 나온다. 3번 우드로 티샷을 계속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결국에는 드라이버를 잡아야 하잖아요. 결국엔 드라이버 잡아야죠. 네. 네, 결국엔 드라이버를 잡으셔야 하지만 이렇게 되면 계속 드라이버를 안 잡고 3번 우드로만 티샷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보통 이런 분들은요, 공의 탄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번 우드를 보면 이 드라이버보다 각이 더 뉘어져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아시다시피 두 개를 비교를 해봐도 드라이버는 훨씬 더 서 있습니다. 네. 예, 3번 우드는 훨씬 더 뉘어져 있는데, 자, 이거를 티샷을 이 3번 우드가 더 많이 나간다라는 거는 이 3번 우드가 3번 우드의 각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너무 앞으로 나가서 이 각이 좀 뉘어져서 이렇게 세워져서 맞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라이버 각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스윙이 드라이버 칠 때도 똑같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각이 서 있는데 맞을 때 이렇게 각이 너무 세워져서 맞으면은 당연히 공의 탄도가 안 나오겠죠. 보통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공으로 치면은 이렇게 훅이 좀 많이 나옵니다. 아마 지금 이렇게 질문 주신 분도 이렇게 훅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이렇게 훅이 나오는 상황이라면은 탄도 때문에 이게 거리가 3번 우드가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탄도를 높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클럽 페이스가 다치지 않게 해야 됩니다. 다치지 않게는 그립을 약간의 위크 그립을 좀 잡아주세요. 손의 그립을 약간의 훅 그립보다는 약간의 위크 그립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이렇게 위크 그립을 추천을 해드리고 공의 위치는 내가 평소가 왼발 뒤꿈치라고 했을 때 공의 위치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뒤꿈치라고 하면 평소보다도 좀 더 공 한 개에서 한 개 반 정도 좌측에 놓고 샷을 하세요. 그리고 티 높이는 평소보다도 더 높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탄도를 높이는 샷을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스윙할 때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셋업을 하고 샷을 할 때 몸이 나가면은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각이 다시 섭니다. 네,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탄도를 내가 높이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셋업을 해놓고 지금의 이 위치를 끝까지 유지를 한 상태에서 스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의 이 위치, 곧 머리 위치죠. 이 머리가 샷할 때 나가지 않고 머리가 그 자리에서 공이 맞게끔 이렇게 스윙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클럽 헤드의 발사각이 더 뉘어지면서 생기면서 탄도가 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아마 3번 우드보다 좀 더 그 전에 우드보다 좀 더 좋은 거리가 나오실 거예요. 한번 제가 이렇게 샷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지금 발사각이 약간 좌측으로 훅이 났는데도 발사각이 14.9도가 나오죠. 제가 평소에 치면은 훅이 나올 경우는 한 12도 정도 뭐 그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제가 한번 그냥 한번 쳐볼까요? 네.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래서 네. 10.6도가 나오죠. 샷. 네. 근데 아마 지금 질문
주신 분께서는 발사각이 아마 10도, 5도도 안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굉장히 낮게 나올 겁니다. 보통 그러한 분들이 이제 3번 우두가 거리가 더 많이 나가게 되죠. 한번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고 거리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그 티샷에 관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네요. 홍기성님께서 유틸리티로 티샷을 할 때도 이 티샷 높이는 공 반개가 이렇게 올라올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공 위치도 더 왼쪽인가요? 유틸리티 티샷은 어떻게 셋업하면 좋을까요? 네, 유틸리티는 네. 지금 드라이버에서 3번 우드 그리고 그렇죠. 이제는 유틸리티까지. 네, 유틸리티까지 왔습니다. 네. 모든 걸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뭐 피칭까지도 괜찮습니다. 아, 예. 자,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요. 자, 만약 내가 티샷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아까 드라이버하고 3번 우드는 공의 위치가 같은 위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아요. 네, 티 높이도 결과적으로 이 티 높이가 다르지만 이 클럽 헤드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같은 티 높이예요. 네. 그렇죠. 근데 유틸도 일단 티 높이는 같은 티 높이로 저는 선호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일단 티를 꽂는다라고 하는 거는 평소 바닥에 있는 것보다는 약간 공이 좀 올라오게 놓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언하고 다르게 조금은 더 올라오게 해서 그럼 아까 드라이빙 아이언보다는 조금 티가 올라오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드라이빙 아이언은 이제 아이언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네. 되고 아이언 쪽으로 보시면 되고 이 유틸리티는 이제 우드로 보게 되는데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공 한 반 개 정도 지금 올라와 있죠. 네. 네, 이렇게 한 이 정도로 딱 놓고 하시면은 가장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준을 클럽 헤드의 헤드 기준으로 공 반 개 정도, 그래서 공 반 개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정도로 하시고 공의 위치는요. 자, 이거는 이제 클럽의 길이가요. 사실 유틸리티는 조금 우드와 드라이버에 비해 좀 많이 짧습니다. 예, 짧다 보니까 너무 왼발 쪽에 놓게 되면요. 릴리스가 좀 빨리 생기면서 이 공이 감길 수가 있어요. 좀 긴 채는 약간의 이게 슬라이스가 좀 나올 확률이 더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짧은 채는 짧아질수록 점점 이 슬라이스의 폭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는 짧은 채는 그냥 왼쪽으로 가는 확률이 많고 긴 채는 오른쪽으로 가는 확률이 많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그렇게 쉽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공 위치를 왼 뒤꿈치 3번 우드와 드라이버처럼 왼발 뒤꿈치가 아닌 조금만 더 안쪽에 놓고 하세요. 공 한 개 정도, 공 한 개 정도, 지금 공 한 개 정도 됐죠. 공 한 개 정도 이렇게 안쪽에 놓고 셋업을 하시고 티 높이 마찬가지 클럽 헤드 위쪽에 공 반 개 정도 올라오게끔 이렇게 셋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샷은 똑같이 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약간은 좀 공을 이게 낮게 가서 낮게 쓰러친다는 느낌으로 샷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클럽 헤드가 이렇게 낮게 다녀야 됩니다. 지면에서 낮게, 너무 가파르게가 아니고요. 가파르게가 아니고 좀 낮게. 그래야 티에 있는 공을 좀 더 쉽게 수월하게 샷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샷을 해볼게요. 네. 샷. 네. 샷. 하면 평소 바닥에 놓고 페어웨이 바닥에 놓고 샷을 했던 것보다 아마 거리가 네. 한 10m에서 한 15m 정도 더 나가실 거예요. 그것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이런 홀 같은 경우도 꼭 우드가 내가 좀 너무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유틸리티 티샷을 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롱홀이기 때문에 부담이 덜하죠. 가서 또 세컨샷을 하고 또 서드샷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페어웨이 우드 그리고 유틸리티가 결론적으로는 티에 올라갔을 때는 공이 살짝 더 왼쪽으로 오게 되네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게 좀 저는 정리를 해보려고. 네. 네, 했어요. 정리 그렇죠.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지는 질문은요. 신재민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드라이버 칠 때는 슬라이스, 우드 칠 때는 훅이 발생합니다. 이분 정말 오락가락하셔서 힘드실 것 같은데요. 네, 쉽지 않죠. 네. 보통 이제 드라이버, 그러니까 우드를 치면 우드가 훅이 난다는 얘기는요. 네. 아마 아이언도 훅이 나지 않을까 싶어요. 아. 네, 스윙이 자체적으로 이제
약간의 훅스윙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훅스윙, 근데 이 훅스윙을 한다, 그러니까 훅스윙이라고 하는 거는 내 스윙의 궤도가 인에서 아웃으로 이렇게 좀 던져지면서 이게 공이 이렇게 왼쪽으로 좀 감기는 현상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네. 예, 그런 경우는 드라이버 칠 때는 또 슬라이스가 나오잖아요. 이 드라이버는 이 스윙 궤도하고 또 상관없는 때 타이밍이라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이 스윙의 궤도가 이렇게 오고 어떻게 오는 이 전에 이 타이밍이라는 문제가 더 크게 작용을 해요. 그래서 아마 우드가 훅이 나는데 드라이버가 슬라이스가 난다 하시는 분은 칠 때 상체가 좀 더 빨리 도는 게 너무 강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손의 릴리스 타이밍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드라이버가 슬라이스가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상체를 좀 강하게 잡아주세요. 좀 강하게 잡아주고 몸이 이렇게 열리지 않게 나가지 않게 이 어깨보다는 헤드가 먼저 갈 수 있게끔 이런 샷을 좀 많이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우드와 아이언 같은 그런 일관된 샷을 드라이버에서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슬라이스에 대한 고민이 워낙에 많죠. 네, 상체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은요. 저는 거리를 더 보내려고 하다 보면 힘이 들어가서인지 악성 슬라이스가 자주 생겨서 오히려 살살 친 것만도 못할 때가 많아요. 좋은 팁 있으면 알려주세요. 지금 제가 해드렸던 그 내용 좀 비슷하게 생각을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드라이버 슬라이스는 저는 항상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이 궤도의 문제보다는 이 타이밍, 어떤 스윙의 자세라기보다는 이 타이밍의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항상 드라이버는 공을 내가 멀리 보내야지, 강하게 보내야지라는 생각을 1번으로 갖고 있다 보니 백스윙이 올라가서 상체가 항상 먼저 이렇게 반응을 하게 돼요. 자, 백스윙이 올라가면 이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게 클럽 헤드죠. 이 헤드의 움직임이 거리가 가장 많이 움직입니다. 근데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게 그리고 가장 적게 움직이는 거는 몸이에요. 근데 내려올 때는 같이 이렇게 와버리니까 상체가 쉽게 열리는 거예요. 자, 이 헤드가 많이 움직인 만큼 내려올 때도 많이 와서 공을 치셔야 돼요. 많이 갔다가 같이 오는 게 아니고요. 많이 갔다가 많이 와야 됩니다. 빠르게 와야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공을 쳐보면 많이 갔다가 많이 와야 돼요. 그래야 공이 이런 좋은 타이밍이 좀 맞으면서 좋은 타이밍, 이 공이 좀 이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가 되면서 임팩트가 되기 때문에 이 공의 방향이 크게 벗어나질 않습니다. 아무튼 드라이버 슬라이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 타이밍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타이밍이라는 거는 상체의 움직임과 헤드의 움직임 항상 같이 상체가 먼저가 아니라 같이 와서 맞게끔 하셔야 된다는 거.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병윤 프로가 지금 다음 5번 홀 팁박스에 올라가서 아마추어 분들의 슬라이스 고민을 특히나 제대로 아주 속 시원하게 또 해결해 주신 것 같고요. 우드와 또 유틸리티, 볼의 위치, 셋업까지 잘 들었습니다.